가장 중요한 준비물인 포도, 피노누아나, 말백 같은 좋은 와인 만들기용 포도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우리나라에선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장 당도가 세고 수율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스윗 사파이어, 이 포도 품종이 보였어요. 약 1.3kg에 10,000원 정도 블랙 사파이어를 구해왔고, 이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서 제대로 나올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스윗 사파이어 포도 와인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만들었어요. 저는 설탕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첨가물을 아예 쓰지 않기로 정했어요. 발효에 필요한 이스트도 요 포도에 붙어있는 녀석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포도의 줄기나 포도 아래 이스트균들이 붙어있잖아요. 그것들이 씻겨나가지 않게 먼지나 다른 이물질만 없앤다는 느낌으로 씻어주었고, 가위로 큰 줄기만 자르고 나머지 잔가지와 포도는 따로 분리해 주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으깨주기 시작할 건데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발로 밟기도 좀 애매해서 메시 포테이토 누르게? 일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한 10분 정도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그냥 장갑 끼고 손으로 으깨주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으깬 포도 5kg 정도가 나왔고, 아시다시피 와인을 만들려면 도수가 어느 정도 이상 필요해요. 최소 22에서 24 브릭스가 필요해요. 제가 쓰는 포도가 20 브릭스 정도 되니까 설탕 200g 정도를 넣고 잘 녹여서 넣어주었어요. 1차 발효 때는 에어록을 사용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천을 덮어준 채로 발효를 시작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천은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면천인데 당연히 살균 소독했고, 초파리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크기면 돼요. 이렇게 해서 1차 발효를 시작해요. 와인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포도가 위로 계속 올라와요. 포도가 산소랑 노출되면 당연히 한패되고 식초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씩, 심할 때는 5번씩 살균한 국자로 이 포도가 잠길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계속 해주었어요. 초반에 할 때는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되게 귀찮은데 나중에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발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포도가 더 이상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제 2차 발효를 하기 위해서 깨끗한 병에다가 포도 찌꺼기와 액체를 분리해줘요. 여기서 포도 찌꺼기를 너무 꽉 짜가지고 물을 빼면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걸러주었고, 여기서 나오는 포도 찌꺼기는 따로 모아두었어요. 포도 찌꺼기에 관한 건 곧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와인을 완벽하게 걸러주었고 에어록을 끼워서 2차 발효를 시작해요. 2차 발효는 생각보다 오래 해야 돼요. 좋은 와인들은 2차 발효를 6개월 이상 하는데 저는 성질 급하고 최대한 결과물을 빠르게 보고 싶어서 한 달만 발효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시간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았던 이 찌꺼기들, 포도 찌꺼기들, 얘를 포마스라고 부른대요. 이 포마스가 너무 아까워서 얘로 뭘 할 수 있나 좀 찾아보니까 피케트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이게 이미 이스트와 당과 포도의 맛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물만 넣고 또 발효를 해버리는 싸구려 술이 존재하더라고요. 포도가 충분히 달면은 그냥 해도 되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설탕을 조금 추가해 주었어요. 당연히 여기서 사용되는 물은 정수 처리가 된 생수를 사용했어요.
이제 이 피케트도 발효를 시작합니다. 피케트 발효를 시작하고 5일이 되었어요. 이스트가 약하게 있었다 보니까 발효가 빨리 되었고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토마스를 걸러주고 2차 발효를 시작했어요. 사실 2차 발효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더 맛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을 듣고 한번 해봤어요. 오이로 2차 발효를 완료하고 저는 병입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피케트는 완성이요. 완성된 피케트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2차 발효 36일 후 우리는 렉킹이란 걸 해줄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번에 다 거르지 못한 포도 찌꺼기와 이스트 찌꺼기 등등을 걸러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사이펀을 이용해서 위에 부분만 아주 조심스럽게 걸러주었고 또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남아있는 이스트 찌꺼기로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효를 계속 해줄 5리터짜리 피도 유리병을 열탕 소독하고 왔는데 열탕 소독하는 와중 눈알 스티커가 떨어졌더라고요. 마침 집에 눈깔 스티커가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려줬고 생각해보니까 저 피도 유리병으로 많은 걸 했더라고요. 일주부터 시작해서 맥주, 솔방울술 그리고 지금 와인까지 왔는데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케빈. 이 케빈한테 래킹을 했던 모든 와인들을 다 담아주고 래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약 3일 동안 대기를 해줘요. 3일이 지나고 와인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더라고요. 3리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양이 적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700ml 와인병이 아닌 약 375ml 병을 구매했어요. 모든 병은 열탕 소독을 해서 준비가 된 상태예요. 저번 래킹할 때랑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침전물들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사이펀으로 병을 전부 채워줬어요. 가장 아깝다고 생각되는 저 코르크 기계. 사실 코르크 마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류탑이나 아니면 손으로 뺄 수 있는 코르크도 존재하고 사실 가장 좋은 건 스윙병이라고 생각해요. 재활용도 가능하고 압력도 유지시켜 주니까요. 그런데 선물용으로 뭔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이번엔 어쩔 수 없이 큰맘 먹고 코르크와 코르킹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기술이라는 게 전혀 필요 없는 게 그냥 힘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기 위해 간단하게 로고를 제작해서 스티커로 만들어 왔어요. 마지막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빠진 와인병을 감상하면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와인병을 샀을 때 같이 동봉되었던 망사 스타킹 같은 거를 씌워줬어요. 솔직히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걸 씌우면 섹시하잖아요. 당한 것. 테이크 원. 드디어 오늘 이 녀석들을 마셔보려고 해요. 피케트랑 와인이랑. 일단 이 녀석부터 한번 처리해 볼게요. 피케트. 사실은 그냥 음료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연해요. 향은 포도 와인이 살짝 식초가 되기 전 바로 그 향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다. 새콤한 포도 향. 맛을 보면
예, 맛도 살짝 시트러스 느낌 나고 새콤하고 포도 향도 나는 음료예요. 그냥 4, 5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피켓은 여기까지 합시다. 왜냐면 우리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따볼게요. 제가 와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마시는 건데, 이걸 에어링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향을 느껴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1차 레킹을 했을 때 알코올향을 맡아봤을 때 너무 셌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나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지금은 은은하게 나요. 블랙 사파이어 포도의 향이 진하게 나면서 알코올향이 은은하게 나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게 있거든요. 제 집에 있는 종이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눕히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색깔 연한 편은 아니죠, 진한 편이죠. 한번 도수를 측정해 봅시다. 최종 도수는 14도. 아시다시피 제가 숙성을 한 달밖에 안 했잖아요. 원래는 6달 정도 한다고 하네요. 6달이 뭐야, 1년도 가고 막 몇 년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드디어 맛을 볼게요. 드라이하고 스위트 와인 중간인가? 그런 게 있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포도향하고 단향이 약한 알코올향하고 같이 나서 좋다. 제가 큰일 난 게 요즘 음식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 먹다 보니까 파는 것들을 잘 못 먹겠어요.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내가 만들면 더 맛있는데 하면서. 이게 5kg 그 포도를 써서 3kg 정도의 와인을 얻어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아마 수율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연습을 해봤으니까 제철에 그 못난이 포도 같은 걸 사서 싸게 많이 한꺼번에 만들 건데, 이번엔 좀 보여주기 식으로 좀 이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살짝 더 썼는데 더 저렴하게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느긋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줄이면 이 저가 와인은 못 먹는 몸이 되어버려. 맛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피타임을 즐길 거고, 아무튼 멋진 와인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베란다에서 별걸 다 하네요. 진짜 제 자신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증류로 넘어가기 전에 발효주의 3대장은 완료하자. 맥주, 와인, 막걸리 이 세 가지는 완료를 하고 증류로 넘어가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또 이런 이상한 짓거리 하러 올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버 앤 아웃. 사실 제가 뭐 하나를 만들어 왔어요.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이런 술들, 그냥 한국에 팔고 있는 모든 술들은 전부 다 이런 못생긴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가이드라인이 이 무조건 앞면에 가려지지 않게 이 로고 사이즈랑 똑같은 크기의 이런 안내 문구를 붙여야 돼요. 이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거 참고해 보세요. 되게 재밌으니까.